안녕하십니까. 관계부 이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67페이지의 건축선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테마는 건축물 등에 관한 각종 건축 제한 규정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여기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도로에 관한 규제를 함께 보시는데, 도로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그렇게 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변의 땅은 대지이죠. 그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를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와 도로에 직접 붙어 있다고 하면 그 경계선을 건축법에서는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선은 원활한 도로 교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이를 건축 한계선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 소유자는 건물을 건축할 때 도로에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희 67페이지에 건축선에 대한 개념을 보내니 양가로 1번입니다.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바로 건축 가능한 한계선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래서 이 건축선은 두 가지 개념으로 건축부에서 정의하게 되는데, 첫 번째,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가능선을 건축선이라 하며, 두 번째,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지 소유자가 도로 부분에 건물을 축조하게 된다면 도로 교통에 방해될 수 있죠. 그러한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선은 건축선 지정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건축선과 건축선 지정은 서로 다른 개념인데 그 차이점을 함께 보시는 게 일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여기 못 미친다는 것은 미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 그대로입니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중심선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소요 너비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2분의 1 동그라미 놓습니다. 2번입니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도로 경계선 동그라미 놓습니다. 소요 너비에 해당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소요 너비 동그라미 놓습니다. 여기 건축선 지정과 관련되어 첫 번째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도로가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그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면 건축선에 대한 건축선 지정 기준은 도로 중심선과 소요 너비 2분의 1 후퇴한 곳을 건축선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반면에 한쪽은 대지인데 다른 한쪽이 도로 확장이 곤란한 경사지 절벽이거나 또는 철도 부지로 설정된 경우라면 경사지 등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물러난 곳을 건축선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과 관련되어 잠시 살펴보실 게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폭은 최소 4m 이상인데요. 특정 지역의 도로 소요 너비가 4m이지만 현재 도로가 2m 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양쪽에 대지가 각각 존재한다면 이 2m 도로는 4m 도로까지 확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도로 부지로 도로 양쪽에 각각의 토지 소유자가 1m를 도로 부지에 내놓게 되면 폭 4m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 4m 도로를 만들기 위해 국가기관이 해당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보상하게 된다면 그 보상금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도로 설치와 관련되어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과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상 자체가 터무니없이 많아지게 된다면 일반 국민에 대한 큰 비용 부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개별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 가능한데, 앞서 저희 도로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던 내용들 중에 도로에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면 보상금 없이 도로 만들 수 있다라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도로 설치와 관련된 기본 도량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조선시대 도량형 제도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마차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사람 하나와 그리고 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충 1m 정도를 도로로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외정 때 이르러 우마차 또는 신장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그 당시에 2대 차량이 교차할 수 있도록 폭 4m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폭 1m 도로 옆에 대지에 많은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이 도로 설치 기준이 폭 4m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면 기득권 존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제도에 따라 건물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러한 제도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폭 1m 도로에 접해 있는 땅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건축법상의 도로는 폭 4m 이상의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하고 그에 접한 땅에 대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폭 1m에 접해 있는 땅에 건물 건축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부적합한 것이죠. 만약 여기에 건물 건축해서 살고 싶다고 하면 너 땅 중에 도로 부지에 필요한 공간을 내놔라. 그러면 양쪽에 대지가 준다고 하면 양쪽 토지 소유자가 각각 1.5m 되는 부분을 도로 부지에 내놓게 된다고 하면 폭 4m 도로가 마련되게 되고 이러한 곳에 건물 건축해서 사는 것은 적법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땅을 내놓게 되었을 때 내가 땅을 내놓는 것과 그리고 이곳에 건물 건축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얻어지는 수익을 따져보게 되면 무엇이 이익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내가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내 땅 내놔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은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도로 부지에 자기 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현재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은 분명 여기 하얀 선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이지만 건축선 지정 기준에 따라 내 땅 중에 1m는 도로 부지에 내놔야 되죠. 그러면 앞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던 내용 중에 도로의 개념에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다. 그 말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 하얀 선과 빨간 사이의 이 공간은 도로 예정지입니다. 그러한 도로 예정지인 경우에도 도로 자체이죠. 그러면 이러한 도로가 이렇게 확장되게 된다면 나중에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빨간 선이고 이곳이 건축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건축선은 현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 도로의 소요업이나 현재 도로폭은 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2m나 1m 나올 수 있는데요. 저 2m이건 1m인 관계없이 소요업에 미달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고 하면 현재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 후퇴한 곳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1.5m 부분을 도로 부지에 내놔야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현재 도로폭이 4m이고 현재 도로가 2m라고 하면 소요너비가 4m이고 현재 도로폭이 2m라고 하면 중심선 기준으로 2분의 1 물린 곳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러면 1m를 도로 부지에 내놓게 되겠죠? 그래서 도로의 조건, 관계없이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경우에는 공통된 건축선 지정 기준이라는 게 마련되게 됩니다. 그럴 때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고 하면 중심선과 2분의 1 이것이 건축선 지정 기준이 되는 것이고 만약 한쪽만 대지이고